그러니까 암되기 전 단계 병변을 조기에 발견을 한다라고 하면 내시경적 치료만으로도 완전하게 치료가 가능한.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천혜린입니다. 오늘은 이웅철 원장님과 대장 내시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원장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화기내과를 전문하고 있는 이웅철이라고 합니다. 내시경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대장 내시경의 내용과 활용도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자리했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사실 낯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대장 내시경은 이름에서 주는 것과 같이 대장을 내시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건데요. 길다란 카메라가 달린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이 약 한 1.6m 되는 긴 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카메라가 달린 관을 대장 끝까지 삽입을 해서 카메라 렌즈로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장 내시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찰을 하면서 다음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툴이 되겠죠. 아까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치료는 어떤 부분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네. 일단 대장 내시경을 관찰을 했을 때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게 이제 대장 용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장 용종은 선종이라고 하는 전암성 병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종이 관찰이 되면 내시경에 있는 그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올감이라든지 겸자 같은 걸 이용해서 통째로 절제를 하게 되고요. 절제를 할 때는 용종이 갖고 있는 주변에 정상 조직을 모두 포함해서 절제를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났을 때 남아있는 부분에는 용종에 연관된 조직들이 남지 않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앞서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변이 갑자기 가늘어지는 경우에 실제로 내시경을 하면 대장 내부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암성 병변으로 좁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스텐트라고 하는 기구를 활용해서 장을 넓혀주는 이런 일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변이 너무 크고 암이 진행이 된 뒤에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그 암의 종류라든지 향후 치료 방법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겸자를 이용해서 조직을 떼어내서 직접적으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조직이 있는지를 봐서 다음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꼭 받아봐야 할지 그 점도 궁금해요. 우리나라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대장 용종 발생 비율이라든지 대장암 발생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 대장암이나 이런 질환이 발생하는 나이대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감에서 주는 그런 공포,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현재 나라에서도 대장 내시경은 50대 전후로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라든지 암 전암성 병변, 그러니까 암되기 전 단계 병변을 조기에 발견을 한다라고 하면 내시경적 치료만으로도 완전하게 치료가 가능한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시경 검사를 앞둔 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딱 저희가 병원에 가면 어떤 과정으로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대장 내시경은 위내시경과 달리 위내시경은 금식만 하면 언제든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대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장 안에 들어있는 분변을 모두 비워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하고 먼저 병원을 방문을 해서 본인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맞는지 받아도 되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상의를 한 후에 정해야지 되는 그런 검사가 되고요.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장 정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정결이 되어 있어야 깨끗한 장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명심하실 일은 요즘은 우리나라 심혈관 질환 비율이 높아서 항혈전제라든지 피가 멎지 않는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약을 얼마 정도 중지해야 되는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한 후에 검사를 계획하시면 됩니다. 이 대장 내시경을 마냥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장정결제가 4리터의 약을 먹는 그런 장정결제였습니다. 4리터라고 하면은 쳐다만 봐도 이게 되게 거부감이 들고 먹고 있을 때 약간의 미식거림, 물렁거림, 그리고 또 역한 느낌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구토를 하거나 이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런 약제들이 여러 종류가 나왔습니다. 물약으로 소량을 복용하는 약들도 있고요. 단순하게 알약과 맹물을 복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약을 선택을 해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장 정결을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원장님께서 검사와 동시에 진단을 할 수 있는 만큼 꼭 받아보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받아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추천하지 않는 나이대, 시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검진 주기로서의 대장 내시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장 질환의 증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혈변이라든지 갑작스러운 변비라든지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한 달 이상 설사가 지속된다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나이를 떠나서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걱정하시고 궁금하셔야 하는 부분은 검진 차원에서 몇 살쯤 받아보면 될까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50대 전후로 검사를 권유를 하고요.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의 분변 검사가 있습니다. 대장암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게 시작되는 나이가 50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나이 때부터 대장암 발생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이런 대장암 발생 비율도 올라가고 발생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만 되고 여건만 된다라고 하면 40대부터 하는 것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를 권장해 주셨지만 이게 미루고 싶은 이유가 그 검사 과정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캡슐 내시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캡슐 자체가 카메라입니다. 이제 그거를 복용을 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장 내시경의 장점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병증이 발견되면 당연히 치료를 위해서 내시경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두 번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그 캡슐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는 거는 소장 질환에 대해서 확립된 툴입니다. 그래서 소장 질환은 당연히 캡슐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장 내시경을 캡슐로 촬영해서 진단하지 않는 이유는 소장은 직경이 작기 때문에 작은 캡슐의 그 반경 내에서 카메라가 돌면서 이 소장 내부를 전체적으로 촬영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대장은 직경이 넓기 때문에 작은 캡슐이 돌아가면서 굴리면서 촬영을 했을 때 촬영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 내시경 하나만으로 전체를 다 보고 진단을 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캡슐 내시경에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는 대장에 질환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치료를 하는 방법을 써야 되니까 그것과 이거의 그 장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대장 내시경을 한 번을 받아서 눈으로 보이는 조기 병변, 뭐 용종이라든지 암이 의심되는 부분의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고 대장 내시경의 장점을 확실히 가져가려면 이 캡슐이 아니라 이 내시경 검사를 확실하게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가장 많은 질문이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수면으로 할까요? 비수면으로 할까요? 이 글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네네. 어떤 분한테 수면 그리고 비수면 추천하시나요? 그 수면 내시경이나 비수면 내시경 이거는 말 그대로 내시경을 하는 방법적인 부분이죠. 수면을 하는 분도 내시경을 시행을 하는 거고 비수면을 하는 내시경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시경을 처음 접하시고 대장 내시경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경향이 있는데요. 나는 좀 너무 그런 불안감 좀 크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주사 공포 있는 분들은 주사를 맞다가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나는 좀 공포에 취약하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수면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수면을 하게 되면 우리가 표현은 수면 내시경으로 했지만 정확한 그 용어로 말씀드리면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진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사를 하는 중에 대화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면을 하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질문에 대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도 보이실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났을 때의 불편감과 기억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수술을 할 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면 내시경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내시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이 수면 내시경에 수면 약제를 썼을 때 호흡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내시경을 하다가 이벤트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대부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검사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한다면 본인한테 가장 맞는 편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이 나이대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선택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오늘 대장 내시경의 딱 요점, 하이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검사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검진을 앞두고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검진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 동안은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결과를 듣고 건강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향후 1년, 2년 동안 본인 건강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검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셔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본인이 복용하는 약제라든지 갖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쓸 수 있는 약제들이 충분히 다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만 하신다면 본인 건강을, 지금 갖고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장 내시경 검사 받으세요.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용철 원장님과 대장 내시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대장 내시경 소화기 질환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천혜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